바로 다음 주제인데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청탁 전화 받은 건 박형철, 백원우 반전 주장 나왔다. 이런 기사도 떴죠. 뉴시스 정윤아 기자의 보도인데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외부 청탁 전화 받은 건 본인이 아닌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건데,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국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는데 그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일 뿐입니다.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민정수석이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고 이건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직권남용과 증거 폐기라는 내용인데요. 이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 중단했다는 것도 그리고 증거 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거고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는 설명했습니다. 감찰 중단도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겁니다.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이 셋 중에 하나를 정한 거고 결국에는 그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 처리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죠. 감찰 중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고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그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심사는 4시간 20분 만에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어제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12시가 지난 상황입니다. 사실상 기각이 100%입니다. 기각이 100%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또 왜 기각이 100%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냐.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법원도 깨어있는 판사님들도 당연히 계시고 깨어있는 언론인, 깨어있는 검사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그 권력과 그 기득권과 소위 말해서 결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상식선에서는 기각이 100%, 1000%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우리나라 법원이라는 그 현실적 여건을 좀 따져봤을 때는 진짜 참 무조건 100%라고 말하긴 참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한 번만 짧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검찰 영장 신청 내용 동의 못해 법리 기초한 판단 기대. 그래서 122일, 무려 122일 동안 가족 전체의 전방위적 검찰 수사, 혹독한 시간을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그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무려 122일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정말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면서 또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요. 이 영장실질심사는 10시 반부터 서울 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검찰과 그 조국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원래는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날이 지났죠. 그래서 정말 진짜 감동인 건 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굳은 날씨에도 오전 9시부터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조국 전 장관을 그 지지하는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집회를 거의 매주 참석했던 입장으로서 이 옆에서 정말 그 되게 혐오와 막말이 판치는 그런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녹음해가지고 옆에 띄워놓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진짜 혐오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바로 눈옆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추운 날씨에, 그것도 거의 오전 9시부터. 이러다가 진짜 24시간 날을 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대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계속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밝혀졌죠.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오히려 강제 수사를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민정수석의 그 고유의 업무, 그 권한을 침범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또 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정말 어디까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벌일지 참 저도 참 궁금하고 참 답답한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종의 그 상징이 된 상황이기도 했는데, 진짜 그 노노제 밴 때부터,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할 때부터 굉장히 그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던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여러모로 진짜 그 진보 세력의 일종의 그 상징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광화문 집회, 소위 말하는 그 태극기 그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그들한테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총장한테도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도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병우와 조국 전 장관을 그 비교하는 사람들이 또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이전에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한 사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공소장을 써서 두 개의 사건으로 만든 게 바로 검찰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직권까지도 지들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걸 무기 삼아서 그 진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소할 거를 묻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김학의 그리고 아까 그 검찰 내 고위 간부들, 그들의 정말 처벌받아야 되고 기소가 마땅한 사건들을 기소하지 않고 진짜 기소하면 안 될 것들을 기소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대통령이라든가 진짜 국민의 뜻에 이렇게 부합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뽑히셨는데 거기에 그냥 멋대로 칼날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그들이 지금 열심히 프레임 짜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바로 지금 오늘날 검찰한테 시해야 될 거란 거죠. 게다가 지금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도 그 노무현재단의 그 후원 계좌를 또 들여다봤다는 그 내용이 밝혀졌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까지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완승했다고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영 칼럼입니다. 이분 글 정말 또 잘 쓰시죠. 범죄 소명,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완승.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걸 좀 고려해줬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할 정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거가 일정하다.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눈여겨볼 부분이 범죄 혐의 소명, 죄질이 좋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범죄 혐의와 죄질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영장 판사의 판단에는 검찰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불구속 기소 이후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박지훈님께서는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물이 반이 든 컵을 보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 반이나 혹은 반밖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우려가 모두 없다는 부분입니다. 와중에 검찰은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통화를 했다며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언필질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판사는 그런 검찰발 증거인멸 정황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유재수 감찰 관련 혐의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기각이 될 것이 거의 틀림없는데요. 그런 우려는 조국 전 장관의 다른 어떤 행동이 변수지 검찰이 무슨 액션을 벌이든지 이젠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견상 불리한 정황인 것처럼 보이는 영장판사의 판시사항들이 실질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한텐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결과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영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보강해서 범죄 혐의를 더 증명하려는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명시했으니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을 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추가 수사를 해서 정황 증거를 덕지덕지 덧붙여봤자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존에 해왔듯이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박지훈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찾아보기도 했답니다. 최초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였던 영장 청구건들을 봤는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도 법원이 또다시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박준영, 이명박 청와대 장성명,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등이 그랬다고 합니다. 즉, 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없음이라는 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의 재청구 여지를 꺾어버리고 설사 검찰이 재청구를 감행하더라도 또다시 기각할 준비를 미리 해놓은 셈이라고 합니다. 물론 검찰로서는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미 크게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발 빼고 먼저 구속영장 시도로는 발을 뺐던 펀드나 인턴 관련의 혐의를 만지작거리며 영장을 청구하려 하면 그야말로 모양 빠지죠. 이것 찝적 저것 찝적 이런 모양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유재수 감찰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면 똑같이 증거인멸 없음으로 재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데,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구속영장 라운드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완승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들을 부려 일방적인 언플로 여론을 맘대로 끌고 다니던 검찰의 호시절은 지나갔죠. 그래서 물론 검찰이 워낙 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건으로 또 조국 전 장관을 괴롭힐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건에 대해서 이 본건 수사를 다 제쳐놓고 별건 수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던졌는데 기각이 됐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이유로든 이 기각이 다시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본건으로 돌아와서 사모펀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창장 이런 것 갖다가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참 어떻게든 그냥 그 검찰이 이 비상식적이고 정말 비이성적인 집단이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도 검찰이 적어도 같은 건으로 이제 영장을 계속 청구를 해봤자 이미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 소명, 죄질 나쁘다 이런 식으로까지 워딩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걸로 발악을 해봤자 결과는 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완승이라고 지금 본다고 합니다.